안녕하세요. 세계실화 탐사대입니다. 2010년 중국의 한 병원에서 출산 도중 발생한 예상치 못한 의료 처치가 사회 전반에 큰 논란과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2010년 7월 23일 오후 3시 45분, 릴리핑은 중국 선전의 봉원병원에서 건강한 남자아이를 자연분만으로 출산했습니다. 남편 천모와 함께 두 사람은 처음 맞이한 아이의 탄생에 무척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이 기쁨은 6시간도 채가지 못했습니다. 같은 날 밤 9시가 조금 지난 시각, 마취가 풀리기 시작하자 릴리핑은 심한 통증을 호소했습니다. 그녀는 엉덩이가 너무 아프다며 잠을 이루지 못했고 몸을 뒤척이며 괴로워했습니다. 천모는 처음 겪는 일이라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지만 아내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결국 천모는 아내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내의 항문이 사과만큼 부어 있었고 이상한 조직이 돌출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그 돌출 부위에는 검은 실이 감겨 있어 수술을 받은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천모는 즉시 산부인과 담당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의사는 봉합한 사실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검은 실이 눈에 띄었기 때문에 천모는 다시 분만 내내 함께 있었던 조산사 장지룽을 찾았습니다. 장지룽은 맞다. 내가 묶었다고 했습니다. 천모가 어리둥절해하자 장지룽은 보니까 치액이 심해 보이길래 나중에 수술할 바엔 지금 해주는 게 낫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냥 묶어준 거라 돈은 안 받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천모는 어이없었습니다. 아이를 낳으러 왔는데 왜 항문 수술을 받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아무 설명도 없이 보호자 동의도 없이 수술이 진행된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내가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 의료진은 아무런 안내도 하지 않았고 결국 천모가 아내의 상태를 확인한 후에야 진실이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장지룽은 이에 대해 그건 봉합이 아니라 단순한 결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항문에 돌출된 치액을 실로 단단히 묶어 혈류를 차단하고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떨어지게 만드는 시술입니다. 경험이 많은 자신으로서는 출혈이 계속되자 본능적으로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천모는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사전에 동의도 구하지 않고 심지어 시술 후에도 가족에게 아무런 설명 없이 넘어갔다는 점은 명백한 의료행위에 대한 신뢰 위반이었습니다. 아내가 계속된 고통 속에 시달리지 않았다면 이 사실조차 몰랐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천모는 병원 측의 무책임한 대응에 분노했고 단지 순산만을 기대하고 들어갔던 산부인과에서 예기치 못한 수술과 후유증을 겪으며 심각한 불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 천모는 다른 병원의 산부인과 전문의를 찾아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전문가의 반응은 매우 단호했습니다. 출산 직후 바로 다른 수술을 하는 사례는 본 적이 없으며 더군다나 항문 수술은 더욱 없습니다. 출산 직후 치액을 치료하는 건 예후가 좋지 않을 뿐더러 그렇게 성급히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재발하거나 감염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이를 들은 천모는 더욱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조산사가 그런 의료 행위를 할 자격이 있는지도 의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이 말한 결찰술은 단순히 실로 치액의 뿌리를 묶어 혈류를 차단하는 방식이며 절개나 봉합이 수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천모가 직접 본 아내의 상태는 달랐습니다. 실이 살 속 깊이 들어가 있었고 그 위치는 명백히 봉합 흔적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결찰이 아니라 실제로 항문을 꿰맨 것이며 이것은 의료행위가 아니라 고의적 행위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점점 의심이 커져가던 천모는 혹시 조산사 장지룽이 뭔가 감정적으로 보복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아내와 함께 병원에 입원했던 당일을 떠올렸습니다. 당시 장지룽은 아내의 상태를 점검한 뒤 이제 준비하세요라고 말했습니다. 천모는 당연히 분만 준비를 말하는 줄 알고 준비됐습니다라고 답했지만 장지룽은 그 뒤로도 여러 차례 병실을 드나들며 진짜 준비하셨냐고 되물었습니다. 세 번째 방문 때는 아이를 처음 만나는 사람은 나다. 아니, 돈은 준비하셨냐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천모는 그제야 눈치를 챘다고 합니다. 당시 장지룽은 분명히 산과 의사에게 600위안, 마취과 의사에게도 600위안 정도, 그리고 나한테는 당신들 마음에 따라라고 말했습니다. 천모는 병원의 관행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아내를 급히 데려오느라 지갑에는 카드와 현금 200위안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이가 태어난 후 제대로 인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장지룽은 그 말에 기분이 상한 듯한 얼굴로 병실을 나갔고 천모는 돈 없으면 출산도 못하는 건가 하는 불안한 생각이 들었다고 회상했습니다.
아내의 진통이 점점 심해지자 장지룡이 병실을 다시 찾았을 때 천모는 결국 가지고 있던 200위안 중 100위안을 빨간색 봉투에 싸서 건넸습니다. 그는 이건 뇌물이 아니라 계약금입니다. 나머지 100위안은 의사 몫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장지룡은 마지못해 그 돈을 받았고 난 정말 당신 같은 사람 처음이네. 누가 애 낳으러 와서 당신처럼 행동하나라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아내의 항문에 실이 꿰매져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천모는 추가적인 돈을 줄 수 없었습니다. 한편 두 사람의 주장에는 명확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장지룡은 결차를 했을 뿐이라고 말했지만 천 씨는 봉합된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돈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천 씨는 봉투를 요구당했다고 말했지만 장지룡은 그날 병실을 자주 드나든 이유는 산모의 진통 간격이 급격히 짧아졌기 때문이며 식사를 하던 산모가 병실에서 출산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쿵바오를 안 줘서 아내 항문을 꿰맨 건가라는 의혹에 대해 조산사 장지룡은 제가 말한 건 단순히 걱정하지 마세요라는 의미였고 모든 산모를 동일하게 대합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는 100위안짜리 봉투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출산 전에 돈을 요구하거나 쿵바오를 주지 않았다고 해서 병실에서 분만하게 하겠다는 식의 말을 한 적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오히려 아이가 태어난 후 보호자가 억지로 건넨 것이라며 다음 날 퇴근 전 그 봉투를 다시 산모의 보관함에 넣어두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병원장과의 대화 중 천모가 그 봉투를 확인하며 장지룡의 말이 사실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당시 릴리핑은 여전히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고 있었고 천모는 여러 병원을 다니며 아내 상태를 확인받고 있었습니다. 관리 소홀로 인해 건강하게 태어난 신생아는 19도밖에 되지 않는 병실에서 저체온 상태에 노출돼 폐렴에 걸렸고 결국 출생 이틀째에 다른 병원의 신생아 중환자실로 이송되었습니다. 사건 3일째 되는 날 장지룡은 천모를 다시 찾아와 화를 푸시려면 뺨을 때리셔도 좋습니다. 입원비는 제가 부담하겠습니다라며 사과했고 산모의 통증을 완화하는 처치도 했습니다. 어떤 처치였는지는 불분명하지만 실제로 통증이 줄어들자 천모는 아이를 보러 외출했습니다. 그러나 병원을 나선 직후 아내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그 사람이 또 들어와서 억지로 실밥을 풀려고 하고 있어. 깜짝 놀란 천모는 병실로 돌아와 장지룡을 막아섰고 아침엔 사죄하더니 지금은 뭐 하시는 겁니까? 라고 따졌습니다. 이에 장지룡은 9시 방향이니 6시 방향이니 그걸 제거하지 않으면 그녀가 불편하지 않냐며 둘러댔습니다. 천모는 그제야 장지룡의 사과가 진심이 아니었고 자신을 병실에서 내보낸 건 증거를 없애기 위함이었다고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장지룡은 다시금 저는 바늘을 쓰지 않았습니다. 어떤 실이라는 겁니까?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라며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진통제를 놓는 과정에서 주사가 좀 깊게 들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깊이 들어간 상태에서 그녀가 엉덩이를 조금 움직이니까 통증이 심해진 건데 그녀가 계속 따지고 들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는 죄인이 되어버렸고 며칠 전만 해도 감사 인사를 하던 그 말들은 사라졌습니다. 의료진과 환자 사이에 과연 신뢰라는 게 남아있을 수 있을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천모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지역 언론에 연락해 자신의 이야기를 폭로했습니다. 쿵바오를 적게 줬더니 조산사가 아내의 항문을 꿰맸다는 충격적인 제목의 기사는 온라인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었고 병원 전체를 혼란에 빠뜨리는 것은 논란으로 이어졌습니다. 병원 측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즉시 조산사 장지룡에게 직무 정지 및 조사를 명령했습니다. 동시에 이번 사건은 선전시 위생계획출산위원회에 보고되었고 위원회는 즉시 조사에 착수해 공식적인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기자회견에 앞서 전문가 진단팀이 릴리핑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공립병원 외과 과장은 산후 출혈이 있었고 당시 병원 의료진이 지혈 목적으로 실을 사용해 봉합을 시도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조산사 장지룡은 불과 1시간 전까지만 해도 바늘은 사용하지 않았다. 봉합한 사실은 없다며 자신의 명예를 걸고 단언한 바 있었습니다. 7월 29일 릴리핑의 출산 6일째 위생계획출산위원회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산사는 산모의 치액 출혈을 막기 위해 사호실로 결차를 시행했으며 보호자가 주장한 보복성 봉합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조산사의 행동은 명백히 직무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위법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병원 측은 의료기관 관리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자회견 당일 천모 부부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연락도 닿지 않아 여론은 혼란스러웠습니다. 7월 31일 기자회견 이틀 만에 천모는 언론 앞에 나타났고 병원 측이 사실상 자신을 가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보안요원 4명이 따라붙었고 화장실도 혼자 가지 못했으며 기자회견이 끝난 뒤에야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천 씨는 위원회의 결론을 수용할 수 없다며 아내의 항문은 자루처럼 묶여 있었고 휴대폰에 사진과 영상이 있으며 실밥과 바늘 자국이 선명히 남아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아내는 출산 4일째인 25일 장지룽이 실밥을 제거한 이후에야 정상적인 배변이 가능했다고 밝혔습니다. 8월 2일 천 씨 부부는 퇴원 직후 로후 공안분국 황베이 파출소에 사건을 고소했고 경찰은 장지룽을 고의 상해 혐의로 입건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어 8월 12일 법의학 감정 결과가 발표되었고 그 내용에는 릴리핑의 항문 주위에서 고리 형태의 치액 탈출과 부종이 확인되었고 탈출된 조직이 9시 방향에 있으며 검은 실로 봉합한 흔적이 발견되었다. 다만 항문 주변 피부에는 뚜렷한 외상 흔적은 없었다고 명시돼 있었습니다. 법의학 감정 보고서는 항문외과 전문의들의 소견과 일치했습니다. 장지룽은 봉합한 적 없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바늘과 실을 사용해 탈출한 치액 조직을 지혈 목적으로 부분 봉합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산모의 항문 전체를 꿰맨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천모는 장지룽을 고의상해로 고소할 가장 강력한 근거가 사라졌다는 점에서 큰 실망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아내가 현재 심각한 우울증을 겪고 있으며 장지룽의 처치가 의료 기준에 부합했는지 여전히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병원과 조산사 측의 공식 입장을 기다리고 있으며 필요시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먼저 고소장을 제출한 쪽은 오히려 장지룽이었습니다. 그는 천모 부부와 언론사 두 곳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며 10만 위안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당황한 천모는 대리인을 통해 맞고소했고 1위안의 상징적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1심 재판 결과는 천모 부부의 패소였습니다. 쟁점은 언론사들이 충분한 사실 확인 없이 훙바오를 적게줬더니 조산사가 산모의 항문을 꿰맸다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를 냈다는 점이었습니다. 장지룽이 100위안의 훙바오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곧 병실 보관함에 돌려놓은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결국 천모의 보복성 봉합 주장은 대부분 추정에 불과했습니다. 장지룽의 처치가 직무 범위를 넘긴 것은 사실이나 여러 학문외과 전문의는 해당 조치가 치액 지혈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일부는 이를 의료계의 자기방어라 의심했지만 동일한 내용의 법의학 보고서는 사법기관에서 발부된 것으로 비교적 객관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천모 부부에게 장지룽에 대한 공개 사과와 3만 위안의 위자료 배상을 명령했습니다. 장지룽은 정정보도를 이유로 언론사에 대한 소송은 철회했지만 일부 기자는 외부 압력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천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 의사를 밝혔으나 이후 재판 결과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중국 판결문 시스템에선 2014년 천모 부부가 선전시 위생계획출산위원회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을 자진 취하한 기록만 남아 있습니다. 해당 소송은 조산사가 훙바오 부족으로 산모의 항문을 봉합했다는 조사 결과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법적으로 확인해달라는 내용이었지만 왜 취하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고 기록에서도 원고 측 증거가 부족했음을 암시할 뿐이었습니다. 천모 부부도 결국 각종 증거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지했을 것입니다. 소송을 이어가 봐야 시간만 낭비되고 감정과 돈 모두 소진될 것이 뻔했기에 스스로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에는 진정한 승자가 없었습니다. 등장한 모두가 상처를 입은 피해자였습니다. 조산사 장지룽은 직장을 잃었고 이후 고향으로 돌아가 경제적으로 궁핍하게 생활하고 있다고 합니다. 산모 릴리핑은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매일 눈물을 흘리며 사건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한때 밝던 성격은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아이를 향해 분노를 터뜨리거나 극단적 시도를 한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남편 천모는 아내와 아이를 돌보기 위해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고 결국 세 식구는 고급 주택에서 저렴한 주택으로 이사를 가야 했습니다. 사건의 중심이 되었던 선전봉원병원은 1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재개장했지만 병원에 대한 신뢰는 이미 무너졌고 환자 수는 급감했습니다. 그 결과 운영난에 시달리다 2018년 결국 폐업 처리되었습니다. 단기간 이 사건으로 이익을 본 사람이 있다면 아마도 보도 당시 이슈를 터뜨린 기자였을 것입니다. 그는 보도 직후 큰 화제를 모았고
일시적인 인기와 수익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허위 보도로 결론 나면서 해당 기자는 뉴스 조작이라는 오명을 쓰게 되었고, 이후 언론계에서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쿵바오라 불리는 금품을 의료진에게 건네는 관행이 있습니다. 환자들은 더 나은 진료를 기대하며 의사나 조산사에게 쿵바오를 주고, 의료진은 이를 비공식적인 보상으로 받아들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의료 공정성을 해치고 돈 없이는 제대로 된 치료를 받기 어렵다는 불신을 키우게 됩니다. 천모는 이러한 문화적 배경 속에서 자신이 쿵바오를 적게 준 탓에 조산사가 아내의 학문을 봉합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사실 확인 없이 자극적 제목으로 기사를 내는 일부 언론은 사건을 왜곡하고 억울한 피해자까지 만들어내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신뢰를 기반으로 해야 할 의료와 언론이 돈과 관심을 좇는 순간 가장 큰 피해자는 결국 환자와 국민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